화교가 막강한 경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천은 중망이라고 부르는 끈끈한 인맥 네트워크입니다. 중망 안에 들어간 화교는 경쟁자가 아닌 가족으로 온갖 지원을 해줍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일단 신용을 얻게 되면 네트워크 내에 관련된 수많은 조직을 통해 무담보, 구두 약속만으로 자금을 얻을 수도 있고 사업상 필요한 거의 모든 지식, 정보, 인맥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력과 조직력을 가진 화교들이 발을 들여 놓지 못한 유일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들의 귀화를 결혼회에는 허가하지 않으며 외국인 토지법 등을 제정해 이들이 갖고 있던 토지를 회수하는 등 화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의 차이나머니가 스물스물 흘러들어와 여기저기 자리를 잡을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결국 2회 만에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국민청원과 광고주 불매운동 등으로 시청자들이 직접 문제의 드라마를 미디어에서 몰아낸 결과인데요. 이후 뿔난 대중들 사이에서 제2의 조선구마사를 미리 색출하자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급기야 시청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반감을 표출했고 광고주와 협찬사 불매 움직임을 벌이며 직접 압박했습니다. 결국 모든 광고주에게 손절당하고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조선구마사는 대중적인 반감으로 직격탄을 맞은 첫 불명예 사례가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조선구마사 사태로 인해 광고주 압박을 학습한 소비자에게 콘텐츠 존폐 결정권이라는 새로운 힘이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야금야금 미디어를 잠식해오던 중국 자본에 대해 지속적인 반발을 가져왔던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하면서 제작사와 방송사 광고주들까지 긴장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조선구마사 폐지는 시청자가 미디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다. 이제 조선구마사로 동북공정하는 중국인들에게 역사 왜곡으로 2회 만에 폐지된 드라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 자본의 한국 침투는 이미 여러 번 있었는데요. 춘천의 축구장 170배 크기로 강원도 차이나타운이 들어설 것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이 대체 왜 굳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전에 제주도에 만들어진 차이나타운 때문에 한국 상인들이 무수한 피해를 본 적도 있었는데요. 제주도의 바오젠 거리는 원래 한국 상인들의 로데오 거리였으나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작은 중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일단 돈으로 로데오 거리에 건물을 사들인 중국인들은 먼저 최소 500에서 600만 원씩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임대료 상승폭이 최대 200% 이상인 가게는 40%에 달했고 한 가게의 임대료는 연 1,2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233% 상승하기도 하여 충격을 낳았습니다. 한 건물주는 해당 건물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며 재계약하지 말고 임대기간 종료 후 바로 나가라고 무작정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옷가게 주인 김모 씨는 권리금과 시설비 9천여만 원을 들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도 안 돼 한 푼도 찾지 못하고 길바닥으로 나앉게 됐다며 억울함을 통탄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많이 주겠다고 계약을 걸어 기존의 한국인 상인을 내쫓거나 아예 건물을 매입해 임대료를 비싸게 올려나가게 한 다음 같은 중국인에게 가게를 임대해주는 수법으로 중국인들이 상권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거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권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면 한껏 올린 부동산 차익을 챙겨 썰물같이 빠져나가는 것이 그들 수법입니다. 이렇게 차지한 중국인 가게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관광 코스로 들어옵니다. 중국 여행사에서 철저하게 중국인 가게만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중국인끼리의 경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밀집 상가의 일부를 사들여 공실로 만든 다음 상권을 일부러 죽입니다. 여기저기 불 꺼진 곳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기존의 상인들이 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곳을 통째로 중국인 상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강원도에 조성되는 차이나타운에 대해 누군가 건설 반대 국민청원을 올리자 단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러한 사회적 여론을 참아 읽지 못했는지 이 사업은 마음속에 까는 1대1로라고 예찬한 사실이 알려져 최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그는 2019년 12월 중국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원도에 들어설 한중문화타운을 두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차이나타운은 전 세계에 많이 있지만 중국 문화를 인위적이고 고급스럽게 한 군데 모아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복합문화타운은 최초라고 그 자부심을 드러내는데요. 또 그동안 한중 문화교류는 간헐적이었는데 이제 상시적인 문화교류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나라 간의 유대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해 많은 이들의 경악을 자아냈습니다. 건설 반대 청원을 올린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자국 문화를 잃을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강원도가 중국화되는 것에 반대하며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지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요. 다른 네티즌들 또한 왜 한국에서 중국 문화 체험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강원도가 왜 중국 문화를 전 세계에 자랑하나. 1대1로를 언급하는 것은 대놓고 한국은 중국 속국이라고 홍보하는 꼴 아니냐라며 반발감을 드러냈습니다. 차이나머니가 한국의 강원도 관광 수입과 한중 문화 교류를 위해 투자할 리 없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 홍보에도 강원도 차이나타운이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1대1로는 경제형 토확장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중국은 관광 수입으로 꼬셔서 결국 그들의 1대1로에 참여하는 꼴로 만들었습니다. 한마을 전체가 중국 문화 단지입니다. 주 관광객은 중국인이 될 것이고 대규모 중국인을 유치하면 관광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음식부터 중국 무술까지 중국 문화 콘텐츠들을 운영하려면 중국인들이 중심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려면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이 대거 유입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강원도의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형성될 것입니다. 막대한 차이나머니가 들어오니 당장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보여진 사례처럼 서서히 지역 경제를 잠식해가면서 그들의 판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화교는 집을 사서 실제 거주하거나 세를 놓지 않고 비워둡니다. 아니면 아주 가끔 별장식으로 이용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든 만큼 공급이 딸리니 주택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자연히 주택값은 치솟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손대는 곳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호주나 캐나다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뉴질랜드도 중국인들의 전형적인 부동산 소유 패턴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집을 구할 수 없게 된 가족들이 자동차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인구들이 늘고 이는 뉴질랜드의 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는 중국인 사례 때문에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뉴질랜드 내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됐지만 그 피해의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또한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강원도 춘천과 홍천 접경 지역은 인근의 선사유적지들이 고밀도로 분포하는 곳입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대규모로 파괴될 가능성이 크죠. 강원도 춘천, 홍천 이 지역은 내륙이고 인구 밀집도도 떨어지는데요. 왜 이런 곳에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차이나타운을 만드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가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고 중국이 한민족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를 지배했다는 역사를 고착화하려고 합니다. 중도 유적지는 동북공정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선사유적지를 파괴하고 차이나타운을 만들면 중국은 동북공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이 지어지는 춘천과 홍천은 군사 요충지로 최전방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과장된 생각일지 모르나 왠지 뒤통수에 적진을 마련해준 듯한 느낌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국익을 위해 스파이 활동의 문화 상징을 이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고양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어 겉모습만 보면 중국문화원입니다. 한국에는 총 23개의 공자학원이 있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스웨덴에서 잇따라 공자학원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이 중국몽과 중국의 1대1로를 선전하는 도구에 이용되고 더 나아가 첩보 수집 조직으로 활용된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화원이라는 탈을 쓴 스파이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5년 1대1로 전략 확정 후에는 1대1로가 지나는 국가의 공자학원을 집중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1대1로 사업을 가장 먼저 거부했고 제안 속에 숨겨져 있는 중국의 패권 추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결코 이유 없이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국은 배포 있게 거액을 제시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시설의 주체는 중국이지 당사국이 아닙니다. 경쟁 그리고 재빠른 인프라 건설을 원하는 현지 지배계층의 이해관계가 그 속에 맞물려 중국몽을 실현하려는 중국의 각종 사업들은 상대국을 좀먹어왔는데요. 중국이 일방적으로 그 힘을 휘두를 수 없도록 한국에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